관한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너무 기다린 시간이시죠? 그죠? 네, 다 기다렸다는 표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오늘은 네, 시작에 앞서 이 강의를 그 장과 눈에 관한 것들을 너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께서 이 제품, 여기의 제품, 그리고 어떻게 드셨더니 어떤 것들을 굉장히 도움받으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특별히 서울에서 모셨습니다. 오문희 리더님, 네, 음성부 네, 하시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오문입니다. 남편 사례를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남편은요, 황반변성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망막 자체가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얇고, 그래서 18년도에 12월에 수술도 하고요. 수정체 탈골로 수술도 하고 오랫동안 이것저것 영양제 먹고 했지만 병원 갈 때마다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게 흡수는 될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선생님은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 뭐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나도 쉬고 싶다고 쉬면 뭐 먹고 사냐고 이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유산화 제품을 먹게 되었는데 자주 충혈되는 눈도 많이 좋아지고요. 안압도 조절이 예전보다는 잘 되고 뭐 놀라운 일이 막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시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안압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눈이 좀 돌출되거든요. 남편이 보통 사람들보다 눈이 좀 많이 돌출됐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 약속 장소에 가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직업이 IT 쪽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하다가 6개월 후에 유산화 제품을 접해갖고 리셋 2주하고 종합영양제랑 항산화 제품을 2배를 꾸준히 먹고 나니까요. 시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돌출된 눈도 많이 들어가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특히 충혈되던 눈들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요. 시력이 예전에는 잘 나오면 0.5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0.8, 1.0까지 나와요. 솔직히 나이 49세에 뭐 눈 좋아질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유산화 제품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할아버지한테 여러분들도 눈 나쁘신 분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남편처럼 반드시 좋아져요. 그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항상 기쁘고요. 예전에 병원 갈 때는 항상 돌살장 끌려간다는 기분으로 맨날 인상 쓰고 짜증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병원 갈 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가요. 이번에 가면은 뭐가 더 좋아졌을까? 잘 유지하고 있겠지?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가요. 그래서 눈 나쁘신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도 영양제 꼭 챙겨 드시고 건강할 때 눈도 지키시고요. 소일고 외양간 고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눈 건강 꼭 지켜서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도록 꼭 건강 지키세요.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문희 리더님 그 남편분 얘기 들으고 나서는 일단은 그 직업이 IT 사장님이어가지고 사장님이 눈이 잘 보여야 일을 또 잘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 이제 돈을 벌어오시니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사례 공유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아지시기를 네 닥터 벤츠 박사님을 대신해서 네 오문희 리더님 가정에게 그 할아버지가 닥터 벤츠 말씀하시는 거 맞으셨죠? 네. 네. 네, 박사님께 오늘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서 그 뭐 황반변성 시력이 49배 좋아질 수 있을까? 장과 눈 건강에 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화면에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실물도 정말 예쁘십니다. 네, 우리 그 미모를 요즘 줌으로 완전 발산하고 계시는 이소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 건강과 장 건강에
강의를 맡은 이수영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산의 일을 하기 전에는 이런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면역기관에 대해서 되게 뉴스 방송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장이 건강하면 면역도 같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소화 과정과 소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입에서 시작해서 대장까지입니다. 입에서는 저작작용을 하죠. 저작작용을 하면은 침샘에서 아밀라제가 침의 분해된 효소가 나타나서 이제 저작을 하게 됩니다. 위로 내려가고 위에 내려가서는 위산이 분비되면서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이거는 되게 아주 잘게 분해해서 내려가야지 췌장과 소장까지 내려가야지 대장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변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소화기관은 솔직히 우리 몸속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밖에 외부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는 것도 입도 외부에 있고 배선물을 하는 대변 부분, 항문 부분도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소화기관에 네이버에 혹시 소화장애라고 한번 검색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젊었을 때 되게 소화가 안 됐거든요. 먹는 음식마다 체하고 항상 먹고 나면은 그 가스알병수를 먹어야 됐었어요. 젊은 시절인데도 되게 먹으면 항상 더부룩하고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나 그래서 항상 검색했던 적이 있어요. 소화장애라고 생각하시면은 위나 장이나 효소나 산의 분비가 비정상이거나 기타 외부 자극에 연동 운동 저하되어서 발생되는 소화기관의 질병입니다. 이런 소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불량의 원인과 증상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소화불량의 원인적인 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 체질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민감해서 소화가 잘 안 되었었던 것 같고 각종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게 스트레스, 환경, 부적절한 식습관,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이렇게 입을 통해서 위로 들어왔을 때 위에서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저희 대장에서는 설사를 하거나 소화불량, 트름, 변비, 지독한 방귀 냄새, 더부룩함, 복부팽만 등을 유발합니다. 자, 변비라고 하면 장 관리에 되게 중요하죠. 생각보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변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유산화 제품을 다이어트와 리셋으로 만났지만요. 제가 가장 친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내가 이렇게 리셋했더니 좋아졌어 언니 이렇게 했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나는 야 똥만 잘 싸면 유산화 리셋하면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는 똥 잘 싸는데 언니 똥 못 싸나 봐 이랬어요. 근데 그 언니가 똥을 일주일에 한 번 싸거나 10일에 한 번 싸거나 그리고 돌코락스가 뭔지 몰랐는데 똥 못 쌀 때 먹는 그런 변비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10알씩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똥을 못 싸냐고. 근데 그 언니 얼굴을 봤을 때 항상 누렇게 떠 있고 몸이 좀 부어 있었어요. 이렇게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장이 이미 오염됐다는 증거고 그 장 속에서 심하게 악취 냄새가 나고 독성을 풉니다. 왜 우리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잠깐 넣어놓으면 봉투 잠가 놓잖아요. 그 안에 잠깐 놔둔 사이에 가스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장 속에서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그 몸속 안에서 가스를 뿜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얼굴에서부터 드러나더라고요. 붓고 이렇게 누렇게 떠오른 것처럼.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됐었는데 그분이 유산화 리셋을 하고 나서 되게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던 분이었는데 리셋 후에는 3일, 처음에는 3일 만에 화장실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힘을 주지 않아도 화장실을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산화 리셋을 이 변비에서 효과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감성 장을 보시면 전체 국민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남자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민감성 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민감성 장이어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근하는 길에 화장실을 뭐만 조금만 먹으면 화장실에 갔었어요. 전철에서 내려서 배가 너무 아파가서 화장실을 자주 갔었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바로 일을 못 봤어요.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배가 스물스물 아파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들렁달랑 했던 그 민감한 장이었는데 그때는 장을 다스려야 된다는 건 몰랐었고 한의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배가 차가워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온돌팩 같은 거 있잖아요. 배에다 이렇게 대고 있었고 아, 내 배가 차가워서 그렇구나. 근데 장을 다스렸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따뜻한 도로 위에다 배에 넣고 마사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근데 살이 찌고 조금 건강해지고 나서 조금 좋아졌어요. 민감한 장은. 근데 이렇게 민감한 장들은 실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침에 어디 가는 것도 되게 불안하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야 되고 한 번 가도 깨끗하게 보지를 못해요. 화장실 다 넣은 것 같은데 또 나오면 또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심해서 민감성 장에 걸리신 분도 장 건강에 되게 신경 써야 되고 둔감성 장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것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남편과 저는 대학교 CC였거든요. 예전에 한 가을에 환절기 때쯤 삼겹살 먹었는데 저는 그걸 먹고 일주일 내내 장염에 시달렸어요. 저희 남편 멀쩡하더라고요. 아, 그 장이 둔하신 분은 저희 남편 같으신 분 똑같은 음식물 그 상한 걸 먹어도 이렇게 멀쩡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변비, 민감성장, 둔한장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하여 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런 장에는 식이섬유 두 종류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겁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에서는 미역과 다시마, 사과, 바나나, 물과 만났을 때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며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성분을 가진 아이들을 말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를 보면은 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원인이 되는 지방급수를 낮추게 합니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니까 많이 먹어야겠죠.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를 보면은 여기에는 거친 채소, 통밀, 통보리, 그리고 수분 흡수를 하여 장을 자극하고 연동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수분 흡수를 충분하지 않으면 또 변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하게 섭취할 경우는 소화를 방해하고 과민성 대장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섭취를 할 때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1, 불용성 식이섬유를 3 이렇게 비율을 적당히 맞춰서 먹어야 되고 한국인의 밥상이 되게 여기에 맞는 게 되어 있어요. 한국인은 잡곡밥 되게 좋아하잖아요. 잡곡밥과 나물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게 이 수용성 성물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먹는 효과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딱 맞는 것 같고 요즘은 저는 유산화 제품을 먹어서 과일을 잘 안 챙겨 먹어요. 유산화 제품에 비타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그리고 식이섬유의 역할을 보면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저희 그 파이버지 같은 경우는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를 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섬유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장에 노폐물이 쌓여서 장 내막에 손상을 입혀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요. 염증이 생기면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배변 시 힘을 과도하게 주면 장에 부담을 주고 이런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많이 주면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나이 드신 노인들은 배변을 볼 때 힘을 과하게 주면 뇌혈관으로 쓰러지는 부분인데 갑자기 압이 상승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실에서 그 힘을 줘서 보는 변은 좋지 않다라는 거. 화장실을 갔을 때 유산화 제품을 먹고 나서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되게 느낌이 좋은 게 가자마자 쓱 싸고 제 변을 보면은
되게 제 예전에 과민성 장애에서 되게 설사 비슷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되게 깨끗한 변을 보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유산균이라고 말하면은 자, 당류를 분해서 젖산을 만든 균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유산균을 그렇게 챙겨 먹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민감성 장이다 보니까 이런 장에 대해서 잘 챙겨 먹어야겠다 해서 요즘은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있고 장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유산균은 당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당류를 젖산을 생성하며 사람 장내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장내 세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내 세균. 유익균 혹은 유해균 두 얼굴의 장내 세균, 건강한 사람의 장내 여러 종류의 세균 무리수 많은 서식들과 이를 총칭, 장내 정상적인 세균을 총칭한다는 뜻입니다. 장 쪽에 있는 모든 세균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유산균을 섭취해야 되냐를 봐보면은 자, 메츠니코프 19세기 러시아 생물학자가 사람이 늙는 것은 장 속의 부패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 속의 유익균과 유해균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총량이 있다고 합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익균은 작아지고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작아지고 장이 건강하려면 장내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되게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유해균이 점점 많아지고 유익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물, 약물,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요. 어린아이들보다 노인들이 유해균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직접 저의 장기 속에 유산균을 먹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유익균 총량을 늘려야 합니다. 유산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먹고 있으므로 유익균이 늘어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생명을 위한 살아있는 생균을 말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래서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구입할 때는 유통기간을 살펴보시고 만든 지 현저하게 만든 지 얼마 안 되어 있는 걸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균이 많이 있다라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냐면 자, 적절한 양을 섭취하며 인체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이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해균은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한댔죠. 그러므로 저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직접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항상 똑같은 음식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이런 분들은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저희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고 한 이렇게 추천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먹으면 되게 좋아지고요. 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점은 제가 목포에 소비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딸이 되게 뚱뚱했어요. 그런데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스를 2주인가 먹고 아기가 몸무게 감량이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유산균만 먹고 장내 뚱보균이 이렇게 감소되면서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아이의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스 2달 먹고 나서 아이가 거의 10kg 정도 감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리셋하려고 했지만 아이가 프로바이오틱스 너무 잘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놀이터에서도 그 아이를 보고 너 뭐 먹고 이렇게 됐니? 물어보고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스 전도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아이들은 이렇게 장내 환경 유익균만 수만 늘려줘도 이렇게 살이 빠고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우리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좋은 점을 또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3가지 기능은 제가 아까쯤에도 말했잖아요. 유익한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
장내에 정착해서 증식을 해야 되고 병원성 세균 소화기관, 상피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합니다. 유해균 억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유해균을 잘 억제해야지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이 좋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와 파이버즈를 권장하잖아요. 이렇게 원활한 배변만 잘 하셔도 생활에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원활한 배변이 잘 되지 않으면 솔직히 되게 기분도 안 좋아지고 항상 그 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 원활한 배변 활동은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산균의 족보라고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락토바실러스는 장내에 편안함을 조성하고 민감한 장에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장 내균에 들어가서 대장을 안정화시키고 비타민 B균의 합성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비피도 박테리움은 젖산과 초산을 생산하고 모유, 영유가 장내에 많이 존재하고 비피도 박테리움을 감소하면 유해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 박테리움은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의 권장 섭취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민감한 장을 소유하는 자나 혹은 둔감한 장을 소유하는 자. 둔감한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민감한 분들은 저처럼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 화장실을 가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분들 많고 이런 분들은 장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익균 증식 또는 유해균 억제를 통한 장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솔직히 아까 같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익균 증감 증식만 이렇게 해줘도 살이 빠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비만한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장 속 환경만 잘 바꿔줘도 이렇게 비만이 좋아진다라는 거. 잘못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 운동 부족으로 배변 활동이 원하지 않는 분. 솔직히 현대인이라면은 잘못된 식습관,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 부족,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 문제로 유제품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 유산화 제품을 꾸준히 먹으면 이렇게 유제품 섭취도 다 드실 수 있게 되고 장 건강을 고려한 청소년, 중년, 노년분들 모든 분들이 다 섭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 섭취 시 기대나 효과 부분은 장내에 유익한 유산균을 증식하여 체내 신진대사를 이렇게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그 아이가 살이 빠졌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장내 유해균 억제를 깨끗이 하고 장 건강 및 면역력 증진. 저희가 코로나 시대 면역력을 높여야 되지만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잘 먹어서 높여야 될 것 같지만 잘 먹으면 살만 쪄서 확진자 됩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에 장 면역에 신경 써서 프로바이오틱을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그 알레르기도 장과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먹는 모든 게 피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장이 건강해지면 아토피도 되게 좋아진다고 하고 알러지가 되게 심한 분이 있었는데 유산화 제품 먹고 되게 좋아지는 부분도 제가 경험 사례도 봤는데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좋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피부에 뭐 엄청나게 많이 닿아 있는 분들, 되게 성인인데도 막 여드름처럼 막 이렇게 나여 있는 분, 그분들은 물어보면 100% 이렇게 장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부분, 독소가 쌓여서 올라온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프로바이오틱을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대부분 공복일 때 물 한 잔 마시고 식전보다는 식후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산화 제품 리셋해 보시면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화이버지와 함께 유산균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화이버지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꾸준히 일주일 이상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바쁜 직장인 및 우리 아이들의 하루에 한 포 유산균. 저는 저희 아이에게 유산균을 요즘 꾸준히 먹이고 있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할머니에게 애를 맡겨놨더니 애가 갑자기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장내를 조금 다스려야겠다 해서 유산균을 저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가 당이 좋아지고 이래서 조금 살이 이렇게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유산균을 꼭 먹어야겠다. 확진자를 어떻게 조금 빼볼까 싶어서 유산균을 꾸준히 먹이고 있어요. 저희 그 소비자도 그런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보았을 때 유산균 아이들은 정말 유산균만 잘 먹어도 장만 잘 다스려도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유당 소화불량이 있어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좋은 프로바이오틱 고르는 방법. 좋은 프로바이오틱 고르면 광고에서 있잖아요. 장까지 살아간다. 유산균 먹었을 때 이런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위에서 살아남는가? 위에서는 되게 강한 산을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유산균이 살아서 미생물로 살아서 내려가는가까지를 봐야 됩니다. 장까지 가는 거. 그리고 장까지 살아서 도착하는가. 장까지 살아서 도착은 했지만 장에서 유익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산균을 보면은 이렇게 캡슐에 막 이렇게 쌌잖아요. 그거는 위에서 이 매우 강한 산에 녹아서 죽어버릴까봐 그렇게 캡슐에 꽁꽁 싸서 나의 대장까지 내려가도록 하는 게 요즘 꽁꽁 싸서 하는데 우리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은 장까지 살아가고 100억 마리의 유산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에서 중요한 먹고 흡수하고 비우기. 잘 먹고 잘 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위에서 잘 분해를 하고 대장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대장에서 배설 기능이 잘 되어야 노폐물 및 독소가 쌓여 있는 걸 방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위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잘 다스려서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아래서도 잘 흡수하고 아까 대장에서 제가 영양분과 비타민을 흡수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밑으로 내려가서 흡수를 하고 잘 배설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몸은 먹고 24시간 안에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되지 않는 분들은 변비입니다. 그리고 되지 않으면 안에서 가스가 차고 독소가 쌓여간다라는 거. 자, 위 건강에 좋은 알로에입니다. 유산화 제품에 알로엔즈 드셔보시면 다 알죠. 장 건강, 피부, 그리고 뭐 면역이 있고, 제가 그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유산화에 알로엔즈를 먹고 되게 소화가 되게 좋아졌다. 피부가 되게 뭐 이렇게 성인이었는데 뭐 이렇게 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알루엔즈를 되게 좋아해요. 알루엔즈 먹었더니 피부결이 되게 좋아하고 뽀얘졌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위 소화기관에 가장 좋은 알루엔즈 위 건강과 이런 걸 챙기셨다면 그리고 간의 역할을 보시면 간은 되게 많은 역할을 하죠. 해독을 하고 간 기능 보면 탄수화물 대사, 아미노 대사,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담즙 뭐 많은 대사가 이루어지고요. 간이 하는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피곤하다. 간이 안 좋나 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죠. 실질적으로 간이 해독을 못하게 되면 이런 피로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해독작용이 되게 중요하고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브로콜리 추출물, 녹차 추출물, 시망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루틴 이러한 것들은 우리 유산화 제품 헤파실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고 제 주위에도 간이 피곤하신 거나 알코올을 많이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이 유산화 헤파실을 정말 가방에 2통씩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피곤하신 분도 엄청 많이 먹고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거 되게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되게 좋다고 간을 해독해주는 작용을 하는 헤파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마린은 헤파실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 간 해독에 쓰여지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쓰여졌던 것이고 신진대사, 생리활동 조절, 해독, 살균, 간세포 재생, 항염 작용을 합니다. 간 수치가 높으면
그 병원에 가면 우루사를 처방하잖아요. 근데 우루사를 먹는 것보다 실리마린은 헤파실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헤파실을 드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먹고 배출하고 영양 흡수를 하고 간에서는 해독을 잘 해야지 이렇게 장 건강에 되고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장이 건강합니다. 꼭꼭 씹어서 드시고 입안에 들어간 음식물도 제한적으로 조금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장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인데 이러한 음식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안 먹고 살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영양제를 섭취해야 됩니다. 유산화 영양제를 섭취하면 이렇게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화이버지는 꼭 드시는 게 좋죠. 마법의 똥가루. 저의 지인들은 이 마법의 똥가루를 그렇게 공유를 많이 하십니다. 엄청 좋다고 변비도 다 낫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법의 똥가루를 엄청 공유하시고 계신 순천에 계신 저희 지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화이버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헤파실, 음주하시거나 피곤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권해드리는 헤파실, 그리고 피부에는 알로엔즈, 그래서 균형 잡힌 장 건강에 4가지 제품을 잘 드시면 장은 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입니다. 눈 건강은 솔직히 현대인들이라면은 되게 많은 부분이 공감되실 건데 현대인의 눈 건강, 안구 건조증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구 건조증이 되게 많이 생겼죠. 눈물층 균형이 깨지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 생기는 질병.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온풍기를 키면 되게 많이 생기죠. 이럴 때 대부분 병원에서는 인공 눈물을 처방하는데 인공 눈물 안에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용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안구 건조증에는 항산 효과를 가진 셀렌, 비타민이 건조함 야맹증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에너지 공급에 좋은 비타민 B를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 저번에 우리 산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눈 건강에는 비타민, 미네랄만 잘 먹어도 좋다고. 그런 부분들 우리 헬스팩 안에 비타민, 미네랄이 그득하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 드시면 좋고 눈에 좋은 거는 깻잎, 브로콜리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도 요즘은 농약이 너무 많이 쳐서 믿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의 노화. 눈의 노화는 자외선, 활성산소, 건조, 혈액순환이 있고 눈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노화가 일어나는데 보면은 노화를 늦추는 건 수정체 관리 한번 최대한 자외선 노출 시간을 줄이기 강력한 자외선은 눈 안쪽 수정체와 망막까지 침투해서 오랫동안 노출 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름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죠. 눈의 수정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을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곳에서 기차를 타면 그렇게 독서하고 싶어지더라. 이렇게 눈 건강에 안 좋은데. 그리고 TV나 모바일을 볼 때는 밝게 보는 습관. 그리고 건조증을 예방하는 거. 건조증이 되면은 시력저하, 세균 감염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눈 건강을 위해서는 습관을 기르어야 되는데 눈 건강을 지킬 때는 손바닥 비벼가지고 매 눈 피곤할 때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하잖아요. 열려서.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 눈을 의도적으로 깜빡깜빡 하셔서 20초간 눈을 감고 휴식하는 거. 요즘은 눈을 깜빡깜빡하거나 휴식을 취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눈을 떠서 이렇게 핸드폰을 잡고 있고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창문을 열고 최대한 먼 곳을 응시하기. 먼 곳을 응시해서 저의 시력을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화 예방에는 시금치, 브로콜리, 녹황색 야채가 좋지만 저희가 녹황색 야채를 다 챙겨 먹기는 어려우니까 비타민 A가 풍부한 저희 헬스백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희 눈 건강과 장 건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을 잘 챙겨서 유산화 영양제를 많이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막 그 들으면서 난 아까 유산균 먹었어, 하이버지 먹었어 이렇게 막 체크했어요. 그리고 눈 건강에 전 비전엑스도 먹거든요. 노화 제가 이제 나는 너무 잘 챙겨 먹고 있구나 하는 거 저 체크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주위에서 그 챙기실 때 혹시 놓치고 가는 거 없으신지 오늘 강의를 참고해서 더 권해주시면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강의해주신 이소영 강사님, 체험 스토리 나눠주신 오문희 리더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른 강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